안녕하세요. 힐링 메이커 조이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경험, 체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 거, 들은 거, 행한 거, 느낀 것, 이런 생각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리고 이 경험이라는 걸 사람들이 분류를 하죠. 돈이 되는 경험은 좋은 거고, 결과가 없거나 돈이 되지 않는다면 쓰잘데기 없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험이 중요한 타당한 이유, 저의 5가지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꿈과 희망, 그리고 이건 자아 실현과 연결이 되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확보, 세 번째는 다음을 위한 발판, 네 번째는 생산성과 도움, 다섯 번째는 행복과 삶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 5가지가 모두 연결이 될 수 있다입니다. 여기서 저의 스토리랑 연결이 될 건데요. 그 꿈과 희망의 관점으로 제가 얘기를 해본다면은, 제가 어릴 적 원래 꿈 장래 희망이요. 화가 만화가였어요. 아니면 디자인 쪽이었는데 제가 일단은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했고요. 지금도 취미로 가지고 가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아크릴 물감, 수채화, 오일 파스텔을 사용한 그림 그리기입니다. 제가 그 화가라는 꿈을 상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너무 간단해요. 그림을 그려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꿈을 꿀 수 있었던 거예요. 저의 어린 시절, 그 사춘기 성인이 되어서도 제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해봤던 것들로 인해서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봤으면 몰랐다는 거죠. 그런 게 있다는 것 자체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상 꿈을 가질 수 없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말이 나와서 말인데, 이 그림이라는 게 우리가 종이에 어떤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디지털화 된다는 걸 이거를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특히 그 웹툰이라는 걸 보잖아요. 저도 웹툰 굉장히 즐겨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웹툰이 만화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캐릭터가 어떤 아이템과 결합이 되면서 이걸 사업 아이템으로 판매가 되고 있잖아요. 야, 이거 돈이 되는구나. 이거 스마트폰이 나온다는 걸 상상도 못했고 이걸 디지털화 된다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예, 진짜 앞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또 제가 이제 블로그를 시작하고 여기에 저의 컨텐츠를 담고 이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경험을 하고 다양한 일의 연속성, 이 경험들로 제가 확장이 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저는 해보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그림 카페 아니면은 뭐 전시회, 책 쓰기, 화장품 사업, 반려동물 아이템 사업, 그리고 다이어트 프로그램, 커뮤니티 등등 상상하고 있는 것들은 되게 많아요. 이제 제가 이제 김경일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 팬인데 이루지 못하라도 꿈은 되게 크게 가져라라고 하잖아요. 예. 이렇게 상상해 보는 것도 저는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림과 반려동물 컨텐츠로 인해서 문의가 여러 번 온 적이 있었어요. 블로그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 그림을 보고 이제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서 예, 그 댓글이 달렸는데 이거 파는 거냐? 살 수 있냐? 얼마에 파는 거냐? 그림 그려줄 수 있냐라고 문의가 왔었지만은 팔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반려동물 컨텐츠로 인해서 계약건이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컨텐츠를 돈을 주고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것도 안 했습니다. 이유는 조건이 마음에 안 들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방송 출연 제의도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예. 그 제가 이런 경험들을 안 했었으면은 그런 일들이 안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이 꿈 하니까 제가 되게 생각났던 게 뭐냐면은 주위에 보면은 연세에 있는 분들께서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어. 지금은 안 돼." 이런 말씀을 좀 공통적으로 하시던데 저는 '나이가 중요할까?'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 인생이 더 짧게 느껴진다고 생각이 되신다면은 '아 그러니까 더 해볼 만한 가치가 있나?' 저는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 봤었거든요. 예예.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은 데이터 확보입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물건을 고를 때 좋은 물건을 컨택하는 거예요. 제가 그 화장품에 관심이 갔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피부가 좋아져서인데 좋은 제품, 나한테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걸 넘어서 내가 찾는 아이템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천연 화장품, 뭐 비건 화장품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진짜 천연 화장품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오이 잘라서 오이팩 하잖아요. 이게 진짜 천연팩인 거고 가공하지 않은 것, 자연 그대로의 날 것 원료를 사용해야 천연팩, 그게 천연 화장품이라는 거죠. 어쨌든 저는 이걸 넘어서 제가 직접 만들어 쓰기까지 그나마 제일 천년에 가깝게 사용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쓰는 거예요. 제가 찾는 아이템이 없었기 때문에. 그전에 저는 화장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성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 쓸 수 있고 제품을 제가 컨택을 해서 쓰는 거고요. 제가 아직 못 찾은 아이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선크림이랑 그리고 파운데이션 종류를 제가 정착 아이템을 못 찾았어요. 예. 그리고 그 제품을 저는 후기를 100% 맹신하지 않고요. 그걸 보고 구매하지 않아요. 그냥 이 데이터로 저는 제품을 고르는 거고 저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음을 위한 발판은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들. 그러니까 블로그라든지 이 컨텐츠가 어떤 일에 연결이 될지 모른다는 거고, 이건 데이터 확보와 연결이 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생산성과 도움은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 누군가는 그걸 궁금해하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공함으로써 저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고, 저 역시도 누군가의 경험과 생각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물어보고 검색을 하고 찾는 거예요. 예. 그 다섯 번째는 행복과 삶의 의미의 관점인데,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내가 살아 있다는 것과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 존재한다는 그런 나만의 가치를 스스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나 정말 도움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뿌듯한 거예요. 상대도 좋고 나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부분에서 함께 생산성이 있다는 것이 삶의 의미 중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여기에 따라오는 감정들과 이 감성들을 우리가 교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마음이 너무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고, 그리고 상호작용은 사람과 사람만이 하는 건 아니고 또 자연과 동물이 있다는 거고요. 거기서 느껴지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참 이 경험이라는 게 돈이 되는 경험도 있지만 이 그러니까 안 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이 복합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사람한테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게 '내가 무조건 너한테 돈 받을 거야.' 돈을 목적으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